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하룻밤에 100만 원을 넘는 숙박비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을 해놨는데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고 또 예약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조언을 좀 구해볼게요. 법률사무소 삼정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숙박업체 바가지 논란이 뭐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니니까 이걸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뭐가 좀 되어 있는 거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정하는 대로 그걸 존중하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해서 손님이 좀 덜 오게 되면은 가격이 자동적으로 내려간다거나 시장 안에서 조율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숙박업소들이 다 같이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법적으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없기는 한데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관광업이 주요 업인 그런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자체들은 이 고객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요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서철의 숙박요금 피크제 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도입한 숙박요금에 아무리 피크철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2배까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은 그런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 맡겨놓지만 극성수기라고 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사실 관광객들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또 상한선을 정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앞서서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걸 평일로 보고 예약을 했거나 예약을 받은 업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공휴일 빨간 날 됐으니까 돈 더 내셔야 됩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두고 지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연휴가 아니라서 연휴가 아닌 가격으로 책정해서 이미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더 돈을 숙박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숙박업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계약이고 나중에 변수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휴에 또 징검다리 휴일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통상의 일반적인 숙박 비용보다는 많이 책정돼서 받았을 수 있고요. 또 미리 결제를 하신 분들에게 추가로 요청을 하거나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불이익이 있다면 뭐 소비자원 등등의 좀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런 사례도 종종 있긴 합니다. 숙박업체에서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기존에 싸게 예약을 해줬던 손님 거를 어떠한 이유로 취소하고 높은 금액으로 다른 손님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보통 숙박업을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페널티 기준이 많이 소개가 되고 정비가 먼저 됐다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해결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성수기 주중인지 주말인지 성수기인지 비성수기인지에 따라서 규정이 또 상당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성수기 주중 주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예약한 고객에게 10일 전에 당신 우리 숙박업소에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더 플러스 알파의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성수기 주말 같은 경우에 3일 전에 취소를 했다. 당연히 계약금 돌려줘야 되고요. 총 요금, 왜냐하면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총 요금의 60%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일에 이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으로 돼 있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리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오버부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버부킹 사례가 상당히 많이 그 민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올해 8월까지
내가 예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예약했다라고 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신고된 사례가 월 평균 150건이 넘는다. 굉장히 많네요.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숙박업체 요즘은 직접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플랫폼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숙박업 하나의 객실이라고 하더라도요.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 여러 군데에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A 플랫폼 업체에서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그러면 B와 C에선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B와 C에서 플랫폼에서 빼는 게 다 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거나 인지를 시켜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깜빡 잊거나 너무 바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호텔이나 은행처럼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이거 숙박 한번 예약이 어그러지면 여행 계획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숙박시설은 제일 여행 가는데 중요하게 미리 해놓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사정이 아니라 숙박시설의 사정으로 갑자기 못 가게 됐다거나 묵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너무 임박한 하루 전 내지는 당일 취소를 숙박시설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에 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좀 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건 명확하잖아요. 네. 이 숙박시설 운영자가 손해배상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비교적 대단히 간단하게 이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을 위한 양식 같은 것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접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복 예약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예약한 방과 다른 곳에 머물라고 사실상 강제하거나 네. 그리고 자신이 웃돈을 주고 다른 숙소를 아예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소비자원에 글을 올려서 따지는 것도 이미 지나간 다음이니까, 여행이 망가지고 난 다음이니까 더 속상할 텐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과하게 위약금을 물려버리는 사례가 네. 꽤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환불 규정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약금으로 분쟁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부분도 분쟁 조정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 예정일 그리고 비숙인지 성숙인지 주말인지 주중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성수기 주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전이나 당일에 고객이 나 그 숙박업소 못 갑니다 라고 하거나 아예 노쇼 하는 경우에는요. 총 요금 내가 걸어놓은 총 숙박 그 비용의 90%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뭐 계약금을 못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3일 전에 숙박업소에 못 간다고 알렸다 6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전에도 40%는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날짜에 따라서 비율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여행을 예약할 때나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나 네모난 박스로 환불 불가 상품, 환불 불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예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날짜에 와야만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실제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가도 환불 10원 한 장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인 잣대 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 부분 시정하라. 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특히 이거 환불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서요. 고객이 한참 전에 예약했는데도 또 취소 의사를 좀 여유를 두고 밝혔는데도 아예 대금 자체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에서는 이거 고객에게 너무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거다. 이 환불 불가 문구를 빼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숙박 플랫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공정위 처분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네. 이런 예약 플랫폼들,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들은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런 안내문을 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환불 불가 문구. 우리가 민법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은 그 자체로 계약의 형태를 띠더라도 이건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는 법리가 있는데요. 환불 불가라는 그런 약정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 입장에서는요. 숙박업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비자가 예약 취소한다. 그럼 다른 손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숙박업 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객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이나 계약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 불가 상품이라고 써놨으면 소비자도 거기에 동의해서 예약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부당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화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미장원에서 머리 커트 5,000원 했는데 잘 보면 앞머리만 해당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공정위에서 다 규제를 합니다.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눈속임 상술. 그래서 숙소의 가격 표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눈속임 상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 좀 권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이 아니라 대실. 그러니까 잠시 이 숙박업소에 한 낮이든 밤이든 한 몇 시간 동안만 머물다 가는 그 가격이 마치 1박 가격인 것처럼 표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정당하게 선택권을 소비자한테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소비자원에서는 이건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개선할 것 권고하고 있고요. 또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내가 정말 내야 되는 돈의 최종적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그 표시 방법을 바꿀 것을 권고할 예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 속상한 일이 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오늘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